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교과서 36쪽입니다. 충격 흡수 장치는 어떻게 충격을 줄여줄까? 우리가 운동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과 같다. 이 개념 알면요, 이번 시간에도 뭐 공부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PPT 화면 통해서 하나씩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좀 확인 좀 할게요. 제목 확인하면 충격흡수 장치는 어떻게 충격을 줄여줄까라고 되어 있고요. 자, 다음 장 학습 목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아요. 자, 충격흡수 장치가 충격을 줄여주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충격흡수 장치가 충격을 줄여주는 원리. 원리는 이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뭐하다?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가 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들이 어떻게 충격을 줄여주는 것으로 활용되는지 살펴봐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해 고층에서 뛰어내리게 되면 바닥과 충돌해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과 같이 에어매트 위로 떨어지면 그렇지 아니한데요. 그렇지 아니하는데 아,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러냐. 좀 살펴볼까요? 어, 일단 이게 바닥면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높은 곳에서 사람이 뛰어내리게 돼요. 화재가 발생하면 좋건 싫건 간에 뜨거우니까 뛰어야지요. 뛰는데 이 사람이 바닥으로 뛸 때 하고 이 에어매트로 뛸 때, 자, 결국은 에어매트하고 바닥에 닿기 직전에 이 사람의 빠르기는 똑같을 거예요. 왜? 똑같은 높이를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바로 콘크리트나 이런 바닥으로 이게 착지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던 빠르게 운동하던 사람이 갑자기 속도가 0이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마무시하게 커요. 운동량의 변화량에 비례해서 사람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 충격 때문에 다쳐요. 그런데요, 에어매트로 떨어지게 되면, 자, 결국은 똑같아요. 이만큼의 충돌 직전의 속도가 결국은 0이 돼서 똑같아지는데, 문제는 에어매트로 떨어지게 되면 접촉 시간, 즉 힘을 주고받는 시간이, 자, 아스팔트로 떨어질 때보다 훨씬 더 길어져요. 즉 다시 말해서 운동량의 변화량 자체가 충격량이고, 충격량은 주고받는 힘의 크기, 주고받는 힘을 얼마나 오랫동안 주고 힘을 주고받느냐, 시간의 시간, 그러니까 힘을 주고받는 시간의 크기를 곱하게 되는 거죠. 근데 델타 t가 커지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일정한데 델타 t가 커지면 주고받는 힘의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작아지니까 안 다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화면 볼게요. 공기 안전 매트에 떨어질 경우 맨바닥에 떨어질 때에 비해 사람이 받는 충격이 줄어드는 까닭은 얘기했죠.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자, 바닥에 닿기 직전에 빠르기, 바닥에 닿으면 얘가 몇이 될까? 0이 되니까 0이 되잖아요. 그렇죠? 0이 되죠. 그것이 충격량과 같다 이거예요. 그때 힘을 주고받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자, 시간이 길면 길수록 주고받는 힘의 크기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이 값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100으로 정해져 있고 시간이 100이라면 나는 1밖에 힘을 안 주고받지 않는 거야. 근데 만약에 힘을 주고받는 시간이 10이라면 나는 힘을 10만큼 주고받는 거야. 그런데 힘을 주고받는 시간이 1이라면 나는 100만큼 힘을 주고받아야 돼. 즉 다시 말해서 접촉 시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내가 힘을 크게 받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이것과 관련돼서 예시 답변 이렇게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화면 멈춰서요. 예시 답변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탐구 13이죠. 여러분들 교과서 3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충격 흡수 장치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선생님 원리 좀 전에 설명 다 끝냈어요. 충격을 흡수하려면 그만큼 접촉 시간을 뭐해?
그렇죠. 길게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충격 흡수 장치에는 뭔가 말랑말랑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죠.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역학 수레가 있고 레일이 있고요. 힘 감지 센서에 여기 있는 게 주고받는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데 딱 부딪히면서 여기서 주고받는 힘의 크기를 이 녀석이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컴퓨터로 보내줘서 자, 얼마나 힘을 주고받는지 컴퓨터가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MBL 실험 장치라고 합니다. 컴퓨터 기반 실험이라고 하죠. 힘 감지기가 고정된 역학 수레를 밀어 힘 감지기를 고무판과 충돌시키자. 힘 감지기가 고정된 역학 수레를 이렇게 밀어서 충돌시켜서 충돌시키자 이거예요. 수레가 나무도막과 충돌할 수 있도록 나무도막의 위치를 바꾸어 과정 1을 반복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고무판에도 충돌시키고 뭐 나무토막에도 충돌시키고 뭐 충돌시키자 이거예요. 그런데 얘가 고무판에 충돌을 하건 나무도막에 충돌하건 결국은 움직이던 게 정지하는 거죠. 그러면 이 움직이던 수레가 받는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때요? 일정해요. 나무도막에 부딪히건 고무판에 부딪히건 정지해야 되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는 얘기는 이 녀석이 받는 충격량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무판이 있는 경우에는 델타 T가 커져서 F 값이 작아지고 만약에 나무도막에 있는 경우 델타 T 값이 작아지면서 F 값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즉 고무판에서 부딪히게 되면 덜 아파요. 나무판에 부딪히면 많이 아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죠. 자, 다음 화면 요거 지우고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다음 화면 볼게요. 역학수레가 고무판이 있는 면과 충돌하는 경우와 고무판이 없는 나무도막과 충돌할 경우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때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누구랑 충돌하던 간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하다? 같다. 왜? 역학수레의 충돌 직전의 빠르기는 고무판에 충돌하건 나무판에 충돌하건 빠르기도 같고 질량도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녀석을 곱한 MV 값은 결국 충돌하고 난 후에는 0이 되잖아요. 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디에 부딪히건 간에. 근데 뭐가 바뀌는 거예요? 고무판에 부딪히게 되면 접촉 시간이 길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역학수레가 고무판에 있는 면과 충돌하는 경우와 고무판이 없는 나무도막과 충돌하는 경우 역학수레가 받는 힘의 크기를 비교해 보자.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디와 부딪히건 간에 같다라고 그랬죠. 그냥 100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것이 뭐랑 같다? 충격량과 같다. 그런데 고무판에 부딪히게 되면 접촉 시간이 10이고요. 나무판에 부딪히면 접촉 시간이 1이라고 했을 때 고무판에 부딪히게 되면 10만큼 힘을 주고받아. 그래야 100이 되잖아. 근데 나무판에 부딪히게 되면 100만큼 힘을 주고받아. 나무판에 부딪힐 때가 더 아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고무판에 있는 면에 충돌하는 경우보다 나무판에 충돌하는 경우가 더 받는 힘의 크기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 및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수레가 고무판이 있는 면과 충돌하는 경우와 역학수레가 고무판이 있는 면과 충돌하는 경우와 고무판이 없는 나무도막과 충돌하는 경우 역학수레가 받는 힘의 크기를 비교해보자. 누구의 크기를 비교해보자? 힘의 크기를 비교해보자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이거 조금 뭐가 좀 보기가 어색하고요. 그냥 선생님이 한번 그냥 그릴게요. 만약에 단단한 재질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접촉 시간이 그만큼 어떠냐면 짧아요. 짧은 대신 접촉할 때 힘을 주고받는 힘의 피크 값이 그만큼 커요. 그런데 고무판과 충돌하게 되면 힘을 주고받는 시간이 그만큼 커요. 그 대신 힘을 주고받을 때 주고받는 최대 힘의 크기가 그만큼 작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이때 아래쪽 그래프의 면적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뭐하다?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의 아래쪽 면적이 충격량이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이 아래쪽 그래프의 면적과 이 아래쪽 그래프의 면적은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돼요. 왜?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은 같으니까. 그쵸? 같아요. 직전의 속도가 같다는 얘기야. 그런데 왜? 주고받는 시간에 따라 주고받는 힘의 크기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흡수 장치가 충돌할 때 감소시키고자 하는 물리량은 뭐예요? 주고받는 힘의 크기잖아요. 그렇죠? 자, 무엇을 크게 하면서? 그렇습니다. 역학수레가 받는 충돌, 즉 다시 말해서 충돌하는 시간을 변화시키면서 힘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충격흡수 장치라고 해서요. 교과서 3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좀 볼게요. 자동차 범퍼, 선박 충돌 피해를 줄이기 위한 타이어, 운동화 바닥 다 어때요? 푹신푹신해요. 푹신푹신하다는 얘기는 충격을 받을 때 접촉 시간을 그만큼 길게 해서 충격량은 변하지 않지만 접촉 시간을 길게 하여 주고받는 힘의 크기를 그만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설명을 이렇게 여기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라고요? 접촉 시간을 길게 하여 주고받는 힘의 크기를 가능하면 줄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의 예를 조사하고 조사한 장치가 어떤 원리로 충격을 줄여주는지 발표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거 선생님이 숙제 낼게요. 자, 이거 숙제입니다. 이 숙제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자, 등교 수업 이후에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충격흡수 장치의 원리입니다. 원리는 간단하죠. 무엇을 길게 하는 거라고요?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예요. 자, 야구공을 받을 때 글러브를 낀 손을 앞으로 밀면요. 야구공과의 접촉 시간이 그만큼 짧아져서 손바닥이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야구 선수들 잘 보세요. 공을 받을 때 글러브를 순간적으로 뒤로 살짝 빼요. 살짝 빼면서 야구공과 글러브의 접촉 시간을 길게 해요. 결국은 야구공이 정지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지만 접촉 시간이 짧으냐 기냐에 따라서 힘을 주고받는 힘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충격 흡수 장치의 원리는 힘을 주고받는 접촉 시간을 가능하면 뭐하게 하는 거다? 길게 가져가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충격 흡수 장치의 공통점은 접촉 시간을 뭐 하는 거라고요? 길게 가져가는 것이다. 접촉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충격을 흡수하기 좋은 소재를 찾아보자. 뭐 많이 있죠. 스펀지, 용수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서 충격을 흡수하는 다양한 장치도 지금 개발되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37쪽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했고요. 38, 39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고요. 확인해 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40쪽 열과 에너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그 운동량은 충격량의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기본 개념 하나 가지고요 3차시 수업을 했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실생활에 우리가 이 과학적 개념이 어떻게 이용되는가에 대한 얘기까지 했죠. 여러분들이 신는 운동화, 그 다음에 자동차 타이어, 선박의 옆에 선박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타이어, 자동차 범퍼 이런 것들 다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접촉 시간을 길게 가져갔던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